bicycle, bicycle,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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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ycle. I want a bicycle race. 스릴 넘쳤던 좀섬 다운힐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고도는 낮아졌지만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돌길로 가득한 험한 길을 달려야 했다. 가는 길엔 산사태 때문에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찰리가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너자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가다가 운이 좋게도 네팔 따또바니를 만났다. 히말라야 곳곳에 생기는 야생 온천인데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도착한 베니. 그러나 베니에서 파업인 번다가 일어나서 포카라행 버스를 타지 못하고 결국 포카라 전 지역인 나야풀에 도착해서 다시 자전거를 타야 했다. 게다가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돌들을 피해 달려야 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네팔 여행. 마지막까지 아무 일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포카라를 떠나는 날, 비가 그칠 생각을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다음 목적지인 부투알로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비가 와서 속도를 내긴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습하고 더운 우기일 땐 비 오는 날이 더 좋다. 산 탈 때는 비 오는 화창한 날씨보다는 비 오는 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땀을 안 흘리니까 좋아요. 비 오는 날은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원하고 차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매연도 덜 마신다. 찰리의 일정은 옛 팔마 왕국의 수도였던 고산 도시 탄센까지 가는 것이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달린 지 30분. 들리는 소리라곤 비바람 소리밖에 없는 길을 혼자 달리니 적막하다. 이때 아이들이 찰리의 자전거로 다가온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인데 찰리의 자전거가 신기한지 계속 따라온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데 신기한 자전거가 나타나서 반겨주는 거죠. 자세히 보니 아이들의 자전거가 더 독특하다. 이걸 튜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치장했어요. 예쁘게. 튜브 잘라가 다 튜브예요 이게 지금. 고무. 이거 테이프? 사실 네팔에서 자전거는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 아끼는 물건인지 자전거에 온갖 장식을 정성껏 달았나 보다. 제법 예쁘다. 굿. 찰리가 예쁘다고 칭찬하자 본격적인 자전거 자랑에 나섰다. 이 동네에 원래 저렇게 휠이 나와요. 새 자전거들 보면 아저씨들 타는 거 보면은 휠이 반짝반짝거려요. 그거 보고 따라한 거야 저거. 아이고 무겁다. 네팔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는 어떨까 싶어서 타보는데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이고 이야 아이고 힘들다.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요. 찰리가 앞바퀴를 드는 윌리 묘기를 선보인다. 오케이. 하지만 쉽지 않은데 찰리의 재도전. 이야. 다행히도 체면은 살렸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출발한 찰리. 협곡을 따라 달려보는데 길은 생각보다 잘 닦여져 있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힘들지. 근데 좌우로만 꼬불꼬불하게끔 잘 만들어가지고 계곡 따라서 잘. 그래서 운전하기 정말 편해요 여기. 오늘 달리는 길의 경사는 완만한 정도. 이런 길을 지루하지 않게 달리려면 좌우로 움직이며 달리는 게 좋다. 그래야 적은 힘으로 원하는 속도로 낼 수 있다. 이곳은 포카라와 탄센의 중간 지점인 와리. 나마스테. 날 받쳐. 이곳에 오자마자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 가게에 들어가는데 기름 속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음식은 고구마와 밀가루를 섞은 튀김으로 사모사, 미스티, 꿀이다. 맛은 달콤한 것부터 담백한 것까지 다양하고
가격은 한 장에 5루피 정도로 저렴하다. 맛없어요? 맛없는 게 아니라 제 입맛이 안 맞을 뿐이에요. 바로 너무. 소무사는 2살 동안 먹었더니 질려버렸어요. 뿌리는 아직 먹을만해요. 살바땀으로 네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렴한 데다 맛도 대중적이어서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즐겨 먹는다. 찰리가 고른 음식은 뿌리. 담백한 맛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스를 찍어 먹어야 한다. 밀가루 반죽에 튀긴 거예요. 전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튀김. 밀가루 튀김. 맛이 강하지 않아서 한국 여행객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이게 또 여기 소스에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도 찍어 먹지만 여기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한 10장 정도의 뿌리를 먹으면 성인 남자도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가난한 여행자를 위한 저렴하고 푸짐한 한 끼다. 탄센으로 가는 길은 시원했다. 버스 한두 대가 다닐 뿐 인적조차 드문 길만 이어지는데 다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오르막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 뿌리를 많이 먹었는지 달리기가 힘들어서 일단 걷기로 했다. 30분쯤 걸었을까 찰리가 멈췄다.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한 것인데 졸음 라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땐 쉬었다 가는 게 낫다. 낮잠 자기 위해서요. 시에스타. 낮잠 잘 때 쓰는 그물 침대를 나무에 매달면 되는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줄이 좀 나무가 너무 두꺼워. 두꺼운 나무에 비해 그물 침대 끈이 가늘었나 보다. 이때 아까부터 길 건너에서 찰리를 보던 아저씨가 도우미를 자청했다. 서툴게 다는 걸 보니 안타까웠나 보다. 능숙한 솜씨로 그물 침대를 다는데 침대 주인인 찰리보다 낫다. 아이고. 아야. 역시 네팔 사람들은 여행자들에게 친절하다. Uncle, you sleep here? Huh? Okay. Okay, good, very good. 아무 대가 없는 도움에 감사할 뿐이다. Now okay. 넌네봐.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푸른 자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니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하게 느껴진다. 해를 쫓아 자유롭게 달리다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 자유. 자전거 여행이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다. 한참 동안 꿀잠을 자는데 버스가 휘릭 지나간다. 결국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야 했는데 그래도 일어나고 나니 피로가 싹 사라졌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피로가 풀리니까 그게 참. 피로는 사라졌는데 이번엔 다른 게 문제다. 잠이 덜 깬 것이다. 왜 졸음인자인데 이거. 네팔 여행에서 맛본 가장 달콤한 휴식이었다. 보트아래 가려면 500m의 고도를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 다행스러운 건 오르막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지를 달릴 때와 비슷하게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아직은 낮지 않은 고도 덕분에 바람도 시원하고 길도 제법 잘 닦여져 있어서 라이딩할 맛이 나는 길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것도 잠시, 길의 경사가 조금씩 높아진다. 자전거 여행객들에게 오르막은 최악의 도로, 달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300m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또 고도가 828m예요. 400m 이상 또 올라온 거예요.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얄밉게 조금씩. 유난히 오르막이 많은 네팔. 아무래도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만날 것 같다. 3시간쯤 달렸을까 탄센에 도착했다. 탄센은 번성했던 옛 팔마 왕조의 수도. 지금은 왕조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자전거로 도시 곳곳을 둘러보니 네팔의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탄센은 인도 다질링에 못지않는 비탈길을 자랑한다. 올라도 언덕이다. 이른 저녁 숙소를 구하는데 그런데 방값은 친절하지 않았다. 400 rupees. It's much expensive than Pokhara in Kathmandu. It's a part of this like water problem. What's the problem? Because here is a high altitude. 네팔 수도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비수기에 400루피라니 바가지다. This room is. 방 수준도 400루피짜리는 절대 아니다. Can you make 100 discount? 100. So 60kg짜리 짐을 들고 오르막길을 달렸더니 더 이상 흥정할 힘도 없다. 자전거 여행은 진짜 하는 만큼 딱 눈에 보여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일 좀 편한 하루가 되겠죠. 그 대신 내일 이제는 평지 내려가면 엄청 더워져요. 그것 때문에 짧은 라이딩 때문에 짧은 내리막길 때문에 더위랑 이렇게 해보면은 또 쌤쌤이에요. 더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위가 오히려 내리막길도 더 힘들어요. 내일은 내리막길만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다음날 아침 탄센을 둘러보는데 지금은 그냥 시골 정치만 남아있을 뿐 팔마 왕조의 번성은 찾아볼 수 없다. 조용한 마을과 달리 시내는 꽤 번화했다. 여행객들과 현지인들로 북적거렸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뚜삐라는 네팔 전통 모자로 결혼한 남자들이 쓴다고 한다. 원래는 실크와 면을 섞어서 만들고 디자인도 네팔 국화 모양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 재질이나 디자인이 많이 다양해졌다. Laligrass, it's Laligrass roots. Laligrass. You have big size. My head is too big. Yeah. 좀 대자로, 특대자로 필요해요. 뚜삐 가격은 면이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루피 정도 나간다. 그래도 말만 잘하면 50루피 정도는 깎아진다. 찰리가 써본 모자는 군인 모자 스타일의 뚜삐. 처음 써보지만 제법 잘 어울린다. 각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도? 다림질 안 해도 돼 이거. 네모예요 네모. 오케이. 원래 관광 상품은 잘 안 사는 편인데 바이바이. 네. 이번 모자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스르나가르 전망대를 오르기로 했다. 전망대라고 해봤자 산 위에 있는 언덕인데 이곳에 오르면 탄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안나푸르나를 오르다 이곳에 오르니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 같다. 이걸 산으로 쳐줄까요? 다 8,000m대예요. 산들이 있는데 1,400m. 언덕 아니야 언덕? 전망대가 인기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정상에 오르면 탄센 전경도 한눈에 들어오지만
힘들게 올랐던 안나푸르나의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들어줄 리 없는 기타 소리뿐 나 혼자 마음 나처럼 산자락 아래에 있는 집이며 가지런한 닭고랑이 보이는 풍경이 정겹다. 웃음 나누는 하루 보내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 소리밖에 없는 이곳. 내일 이런 곳에 오면 꼭 하는 게 있다. 힘의 겨울 내가 왜 이 여행을 시작했는지, 함께 나는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맨날 바쁘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희 은근히 시간이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혼자서 이렇게 여행해도. 근데 이렇게 조용한 데 올라오면 그런 거 정리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좋죠. 오랜만에 가진 호젓한 시간이었다. 부투알로 가기 위해 다시 자전거에 시동을 걸었다. 어제 그 험난한 오르막길을 올랐으니 이젠 편하게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페달을 밟지 않아도 깜순이가 계속 질주를 할 정도로 길의 경사가 급하다. 알 수 없는 기분 난 잊지 못할 걸 이때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다. 나란히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니 오토바이 아저씨들 보면 다 시동 끄고 가고 있어요. 길가 아끼려고 다 시동 끄고 가고 있어. 오토바이에 시동을 끄고 달리다니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길에다 매연을 뿜지 않아서 좋다. 한센에서 부투알까지 아직 몇 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상황. 긴 거리인데다 날도 덥지만 이 시원한 내리막길 덕분에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들이 3355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팔의 간이 휴게소인데 물이 나온 곳에서 더위도 식히고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다. 두 시간마다 이런 곳이 마련돼 있었다. 찰리는 물을 마시는 대신 샤워를 선택했다. 차가운 계곡물로 씻으니 온몸이 짜릿하다. 낮 동안 받은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잘못 이루는데 오늘은 제대로 잘 것 같다. 휴게소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휴게소 음식. 이곳에서는 뿌뚝이라는 튀김을 팔고 있었는데 출출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다. 뿌뚝의 주 재료는 땅콩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땅콩을 돌 위에 올려서 곱게 간다. 그리고 물을 넣고 반죽을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서 팔팔 끓는 기름에 입수하면 뿌뚝이 완성된다. 하지만 이 이름 모를 휴게소의 으뜸 메뉴는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깎아놓은 오이인데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휴게소에 일부러 들려서 오이를 사가지고 갈 정도다. 오이를 사 먹어보는데 오이에 뭔가를 발라주는데 무슨 소스인 것 같다. 아무래도 이 오이가 인기 있는 이유가 소스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무슨 맛인 걸까? 미소차.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랑 약간 매콤하게 칠리 비슷한 거. 고춧가루 같은 거. 오이를 발랐어요? 네. 이게 더운 나라라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려 먹는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자연스러워. 에어컨도 다양한 휴게소 음식도 없지만 여행객들에겐 최고의 휴게소였다. 개운하게 씻고 개운하고 자고
가네요. 2시간마다 이런 휴게소가 있다고 하니 다음 2년을 기대해본다. 산을 끼고 내려가는 길이라 그런지 달릴수록 네팔 자연의 아름다움은 더 깊어지고 유려해졌다. 무엇보다 좋은 건 좁은 길이었는데 산을 빙그르 도는 코스다 보니 그 스릴이 무슨 자전거 경기장 못지않다. 도전을 좋아하는 찰리에겐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을 것이다. 느낌이 프랑스의 자전거 경주 있잖아요. 뚜르드 프랑스. 그것처럼 여기는 뚜르드 네팔. 그런 느낌 같다. 막 무릎 쓸리고 커브 돌 때, 코너 돌 때. 네팔의 바람 냄새, 회속으로 전진하는 자전거의 속도, 자전거가 주는 짜릿함은 중독되기 쉽다. 생각과 마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짜릿함 덕분에 모든 걸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쾌해지는 이 느낌,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찰리는 오늘도 내일도 두 바퀴 위에 자신의 20대를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지 모른다. 순식간에 500m를 내려왔어요. 와, 진짜 재밌는 투어 드 프랑스. 아니다, 투르드 네팔. 아, 진짜 재밌었어요. 달리다가 자전거 여행을 하는 여성을 만났다. 아, everything alright? Hey. I go now to Delhi, Ah, you go now to Delhi. and then to Leh. I go from North to South Africa. Really? I go for 3 years, and for that 3 years from North of America to South America. So it means you crossed whole African country? Yeah, Woo! Alone? let's get with the friends. I go Mali. And this is possible. 그녀의 이름은 잉아. 네덜란드 사람으로 휴가를 맞아 한 달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단한 아줌마네요. 후! 자전거 여행 자주 했나봐요. I did in the West Coast. 그녀의 자전거 경력은 약 8년. 원래는 산 등반을 좋아했는데 목 디스크에 걸린 후부턴 자전거를 탔다고 한다. 자전거의 매력에 빠진 후부터는 자전거를 놓을 수 없게 됐고 지금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종단할 정도로 자전거 여행 많이 알아봤다. 그녀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매력은 뭘까? You stop in places where you, at a car or a bus, you don't stop. Yeah, right. Because you need water, you break something, you whatever, and I can sit in the bus. So I don't like public transport. So if I want to travel, or I need my own car, or motorbike is second choice. It's also very nice. But on a bus, I can sit in no time. Nice to meet you, Nice Inga. to meet you. I wish you the best. 안녕. 안녕. Okay. Okay. Bye bye. 안녕. 어찌 보면 두 다리로 세계를 여행하는 건 축복이자 고행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간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여인을 보니 많은 생각이 스친다. 아, 나이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네. 아, 자기 의지랑 상관있는 거지. 뭐 물론 몸이 따라줘야지 하지만 그건 이제는 저분도 목 수술까지 하고 어려운 거 겪으면서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더 진정한 승리지. 뭐 다 갖춰지고 나서 하면은 그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힘든 걸 극복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10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부투알에 도착했다. 사람이 직접 끄는 릭샤이다. 오토바이까지 보이니 평지에 내려왔다는 실감이 난다. 드디어 평지에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산 하나도 없죠? 여기 보면 산 다 맞죠? 산 드디어 끝났어요. 시내에 내려왔으니 쉴 법도 안 돼. 경찰과 한창 얘기 중이다. 무슨 일일까?
Boroshing here. This way. Yeah. How far is it from here? We have to Boroshing 40 kilometers. 40 kilometers. From Butwal? Here is Butwal. 보로싱을 거쳐 타울리아라는 곳에 갈 예정인데 한국에 있는 네팔인 친구의 부탁 때문이란다.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분이 계신데요. 그 친구분이 제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네 집에 네팔 가면 꼭 가라고 해가지고 연락처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보게요. 여기 근처에 왔으니까. 아무리 친구 부탁이라고 해도 지금 타울리아에 간다면 원래 찰리의 여행 루트에서 벗어나 한창 돌아가야 하는 상황. 계획한 시간 안에 네팔 여행을 마치려고 했던 찰리 입장에선 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가는 길도 전화로 대충 들어서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다. 찰리는 과연 타울리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타울리아를 20km 정도 남겨놓고 노숙을 하게 된 찰리. 낯선 외국인이 신기한지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덕분에 아이들과 저수지에서 신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수영을 하는 동안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 즐거웠다. 더위를 식히고 다시 타울리아를 찾아가는데 길을 헤매게 돼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타울리아 가는 약도를 받아들고 다시 출발. 타울리아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시골길. 오토바이에 매달려 가는 염소들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타울리아에 도착한 찰리. 처음 가는 집이라 선물을 사가는데 이만하면 괜찮은 선물이 될 듯 싶다. 찰리의 타울리아 여행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진다. I want to